자, 국회가 통과시킨 탄핵 소추안만 모두 8개나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검사 3인에 대한 재판 준비 기일이 있었는데 이게 3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재판 준비 기일을 내년 1월 8일로 새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들 3명을 탄핵 소추안 가결시켜놓고 결국 탄핵 사건을 대리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재판이 그대로 종료가 3분 만에 됐다. 그러니까 결국 탄핵이 목적이 아니라 지금 직무를 정지할 목적이 아니었느냐, 정치적인 어떤 탄핵이 아니었느냐는 어떤 비판에서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거든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 부분은? 일단 탄핵 소추 사유가 사유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탄핵의 대상이 되지 않고 일단 이건 이런 거나 똑같아요. 이제 검사가 기소를 일단 합니다. 네. 그런데 무죄 나올 게 뻔해요. 네. 죄가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법정에 나가지 않습니다. 네. 본인도 검사도 결과가 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건 무죄다 100%. 근데 나가서 이 공소를 유지할 수 있는 하기 위해서 할 말도 없고요. 법적 논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안 나가면 변호사도 나갈 거 아니에요. 변호사 나가봤자 변호사 비용만 나가는 거예요. 이거 쓸데없는 비용만. 결과적으로 탄핵 기각인데. 네. 그러니까 저 태도를 보면 저것은 자신들도 아는 거예요. 이거 탄핵 사유도 안 되고 100% 기각인데 뭐 우리가 여기다 힘써줄 필요가 있어? 네. 그럴 바에는 TV 한 번 더 나가고 법사위원장 자리에 앉아가지고 언론에 조명 한 번 받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한덕수 총리와 관련돼도 마찬가지죠. 민주당 말을 안 듣는 게 그게 탄핵 사유입니까? 이재명 대표 수사한 사람이 수사하면 탄핵 사유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리인단을 선임하지 않는 민주당의 태도가 사실상 이제 이 검사들에 대한 특히나 탄핵안이 인용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선임 속도를 이렇게 늦추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따져봤는데요. 이 몇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금 앞서서 14일에 가결됐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은 19일에 바로 17명의 대리인단을 즉각적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창수 등 검사 3명에 대해서는 이 탄핵안이 5일에 가결이 됐는데 19일 오전 탄핵 심판에 이 대리인단이 불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3분 만에 종결됐죠. 그 직후에 일부 대리인단을 선임했다. 이런 이제 3분 만에 심판이 이제 종료됐다라는 것이 논란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 직후에 민주당이 일부 대리인단은 선임을 했다. 이런 식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겁니다. 그리고 박성재 법무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도 탄핵안이 12일에 가결이 됐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한 대리인단은 현재까지 선임을 하지 않은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민주당이 탄핵을 과거에 이제 추진했던 이정섭 검사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제 기각이 됐잖아요. 특히나 이제 검사들에 대한 탄핵은 인용되기가 몹시 낮다라, 인용 가능성이 좀 낮다라는 것을 민주당도 좀 인지하고 있는 겁니까? 뭐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의 이 상황은 이 저간의 배경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있고, 지금 12월 5일 날 우리 그 민주당이 검사 3분에 대한 탄핵안을 갖다가 이제 처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12월 7일 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 소추안을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2차 14일 탄핵 소추안 작성도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서 탄핵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탄핵이 그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탄핵 소추, 여기에서 핵심적인 인물은 누구냐 하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입니다. 탄핵 소추위원이 되기 때문에. 네네. 근데 여기에 지금 모든 상황들이 몰려 있는 상황이고요.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게 뭐냐. 지금 우리의 이 헌정 중단과 같은 이런 상황들, 위기 상황들 속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했어야 될 것이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처리였다. 그런 과정에다가 지금 모은 이런 뭐 역량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다 집중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다른 부분이 약간 좀 소홀할 수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그 무죄를 예견했는데 정치적인 탄핵을 했다, 이렇게 공세를 하는 것은 좀 저는 부당하다고 보고요. 네. 어차피 그런 모든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공격을 뭐 국민의힘에서 할 수 있지만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받고 거기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의 이 상황들 이게 만약에 이런 비상계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내란 사태가 12.3 비상계엄 그 내란 사태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것들이 발생하지 않았어도 될 부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그 법사위원회에서 가장 핵심을 두고 처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일단 우리의 헌정이 빠르게 안정되고 회복되고 또 국정을 그 국정의 안정 동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지금의 이 헌법재판소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또 헌법 그 재판관들 또 임명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처리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적 그 우선순위에 좀 다소 밀린 부분이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챙겨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나눈 이야기 중에 그런 게 있었죠. 지금 지적해 주신 그 연장선이었던 것 같은데 너무 많은 탄핵소추안을 남발하다 보니까 헌재도 굉장히 일이 쌓여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는 탄핵소추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철회해 줬으면 어떻겠냐 뭐 이런 취지의 얘기도 했는데 만약 그렇게 지금 여러 가지 사안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집중해야 될 것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라면은 조금 다른 부분은 걷어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게 뭐 다른 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신경 쓸 셈이 없었다. 이건 네. 말이 되지 않아요. 대통령 탄핵 수출이 제일 중요하죠. 그 중에서. 그렇지만 이창수 검사장을 비롯해서 탄핵 가결한 게 5일이거든요. 변호사 선임해야죠. 그리고 당연히 절차에서 가니까 그러면 이걸 절차에 따라서 갈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 게 맞아요. 네. 그리고 지금 작업자들이라는 게 지금 헌법재판소가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탄핵 심판이 지연될 가능성도 그러니까 다른 탄핵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걸 무시해버리고 이것만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러면 재판부 부담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라도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은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 탄핵 수추는 다 철회해야 돼요. 취하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금 이창수 검사장할지 이런 검사장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탄핵 정국이 때문에 더 많은 거예요. 그럼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지 전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떠한 공격으로서 정치적 수단으로서 탄핵을 하려고 했다면 윤 대통령이 일단 탄핵 가결이 됐잖아요. 그러면 다른 국가기관은 이 비상사태에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협조를 해야 하는데 여야정 협의체만 해가지고 하면 안 되고 자신들의 어떤 탄핵소추도 빨리빨리 철회해서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